안녕하세요. 이 무서운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의 오래된 미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검은 고양이가 관을 뛰어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말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관을 넘으면 그 시신은 걷잡을 수 없이 흉악한 원혼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임산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죽음조차도 그녀의 원한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불을 끄고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이 밤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 업보의 힘과 같은 것은 없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으로 사랑과 질투 그리고 곡숭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문명이 아직 닿지 않았던 시절을 상상해 봅시다. 석유 등잔의 불빛이 드넓은 논 가운데 높이 지어진 태국 전통 가옥들 사이에서 깜빡이던 시절입니다. 마을 끝자락의 한 집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따홈으로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 파는 일을 했고 어머니의 이름은 야이분이었습니다. 야이분은 몸이 약해 사흘이 멀다 하고 알아누웠고 몸이 마르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외동딸인 윈플로이 역시 어머니를 닮아 몸이 가늘프고 허리가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윈의 몸은 작고 연약해서 다른 마을 처녀들처럼 힘은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곱고 얼굴은 사랑스러웠죠. 만약 지금 시대였다면 분명 배우나 모델이 되었을 겁니다. 홈은 이 딸을 몹시 아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죠. 그와 야이분이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나이가 이미 4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늦둥이로 노년의 삶을 채워준 존재였죠. 그는 딸을 애지중지하며 윈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딸이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윈은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쉴 새 없이 바구니를 엮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서둘러 다가가 도왔습니다. 대나무를 쪼개고 다듬는 일부터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냈고 아버지를 도와 바구니를 만들어 시내에 내다 팔았습니다. 윈의 연약한 몸에 숨겨진 부지런함과 아름다움이 마을의 젊은이들과 나이든 남자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따홈의 집 문지방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딸을 끔찍이 아끼는 장인따 홈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평온해 보이던 이 삶에 곧 불행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곡숭마을 최고의 인기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의 이름은 펜으로 이 지역의 유력자인 왓 이장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펜은 모든 것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남자다운 구릿빛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잘생긴 외모를 지녔습니다. 집안 또한 부유하여 수백 라이의 논과 수많은 물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부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 때문이었죠. 펜은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부잣집 아들처럼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땅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거두며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펜의 두 남동생은 아버지가 방콕으로 유학을 보냈고 펜만이 남아 부모님을 도와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갖춘 청년을 마을의 처녀들이 가만둘 리 없었죠. 왓 이장님의 집 문지방은 거의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젊은 처녀들이 끊임없이 간식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믿으시겠어요? 펜은 그 아름다운 처녀들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윈이었죠. 가난한 바구니 장수의 딸, 그 연약한 처녀에게 말입니다. 저녁에 일이 끝나면 펜은 종종 따홈의 집 쪽으로 일부러 길을 돌아갔습니다. 땅을 보러 간다거나 논에 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윈의 얼굴을 몰래 엿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윈에 대한 펜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재산을 보거나 연약한 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선함과 효심을 본 것이죠. 마을의 다른 청년들은 이장님 아들이 윈을 점 찍었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 물러났습니다. 누가 감히 이장님 아들과 경쟁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펜이라는 큰 벌을 유혹하려 애쓰는 길가의 수많은 꽃들 중에 유독 색이 화려하고
향이 지독하며 날카로운 가시로 가득한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턴이었습니다. 턴은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유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였죠. 소작을 주는 돈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정미소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에 턴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다른 농부의 딸들과는 달리 햇볕이나 비에 그을린 적 없이 우유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몸매는 풍만하고 건강했으며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항상 완벽해야 했습니다. 치마는 최고급 비단이어야 했고 저고리는 섬세한 레이스, 금 장신구는 멀리서도 눈에 띄게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할 정도였죠. 턴은 늘 마음속으로 이 지역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남자는 단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펜 오빠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상첨화처럼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집안, 가문 모두 말이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커플이야말로 가장 잘 어울린다고 수군거리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턴을 매일 밤 이를 갈며 잠 못 들게 만든 것은 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치 공기처럼 길가의 나무, 그루터기처럼 무시하는 그 눈빛. 그 눈빛은 가난한 바구니 장수의 딸, 저 마른 위인에게 멈춰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턴은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 애보다 못한 게 뭐야?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사만, 커리나 코코넛 푸딩 같은 것들을 만들어 큰 찬압에 담아 펜오빠의 부모님께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버님, 아주머님, 오늘 턴이 태포 커리를 가져왔어요. 아주 신선한 생선으로 만들었어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죠. 왓 이장님의 아내도 턴을 예뻐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받았고 속으로는 부잣집 딸이니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몰래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음식 솜씨도 좋았죠. 하지만 펜에게 그녀는 거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서둘러 자리를 뜨며 논을 보러 가야 한다거나 물소를 보러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 헌신적인 아가씨와 단 1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턴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100번째로 무시당한 후였죠. 턴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쿵쿵거리며 집으로 올라와 화장대 위에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그녀의 신복인 사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세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사리가 말리려 했지만 턴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큰 거울 앞에 주저앉아 번뜩이는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쏘아보았습니다. 사리, 말해봐. 내가 어디가 못생겼는데 펜 오빠가 날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내 피부는 우유처럼 하얗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완벽하잖아. 집안도 부자인데 왜 저 위인, 저 가난뱅이 바구니 장수의 딸한테 빠진 거냐고. 턴은 거울 속 자신을 가리키며 소리쳤고 분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사리는 주인이 화난 것을 보고 재빨리 아첨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야말로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쁘시죠. 윈 따위가 어찌 아가씨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 젓가락 같은 다리는 세게 걸으면 부러질걸요. 근데 아가씨, 제 생각에는요, 펜 오빠가 걔한테 푹 빠진 건 걔가 펜 오빠한테 무슨 주술이라도 건 게 아닐까요? 그런 애가 무슨 수로 이장님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어요. 흑마술을 쓰지 않고서야. 사리의 부추김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턴은 빅 돌아보며 사리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사리? 틀림없어. 그년이 펜 오빠한테 미약을 쓴 게 분명해. 그러니 펜 오빠가 날 쳐다보지도 않지. 뻔뻔한 년, 윈. 감히 내 사랑을 뺏어가? 턴은 이를 갈았고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화장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질투는 깊은 증오로 변했고 그 순간 실망한 여인의 머릿속에 사악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눈엣 가시를 제거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푸른 노는 고요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대나무 숲이 스치는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위는 절에서 공양을 마치고 찬압을 든 채 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름길로 막 접어들려던 순간 갑자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튀어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은 턴과 그녀의 신복살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턴은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치켜든 채 마치 돌멩이나 흙덩이를 보듯 경멸적인 눈으로 윈을 쳐다봤습니다. 어디 그리 바삐 가시나 공덕 많이 쌓으신 양반. 절에 다닌다고 가난의 냄새가 가실 줄 알아? 턴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윈은 다른 길로 피하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턴 언니, 길 좀 비켜주세요. 아버지가 저녁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사리가 다시 길을 막으며 윈의 어깨를 밀쳐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어디서 내숭이야. 아가씨 말씀 끝까지 들어야지. 귀머거리야? 사람 말 못 알아들어? 턴이 세 걸음 다가와 윈의 얼굴을 바싹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 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팬오빠한테서 떨어져. 네 분수를 좀 알아. 팬오빠는 이장님 아들이고 신분도 있고 가문도 있어. 너 같은 가난한 바구니 장수의 딸한테 진심일 리가 없잖아. 넌 분수도 모르고 지저대는 똥개나 마찬가지야. 너무 높은 꿈을 꾸면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어. 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기를 품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전 누구의 것도 뺏을 생각이 없어요. 턴 언니. 윈이 흐느끼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턴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변명하지 마. 다음에 또 팬오빠 앞에서 얼쩡거리는 걸 보면 그냥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네, 그 순진한 얼굴을 내 손으로 뭉개버릴 테니 두고 봐. 말을 마친 턴은 윈의 얼굴을 후려치려고 팔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윈은 겁에 질려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를 낀 턴에 가느다란 손이 높이 치켜들려 윈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윈은 고통과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이, 멈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턴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고 공중에 멈췄던 손을 즉시 내렸습니다. 놀라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길 저편에 왓 이장님의 듬직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금장식이 된 지팡이를 짚고 풀숲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절에서 주지 스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들판을 가로질러 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턴, 사리, 양갓집 규수들이 부모님께 교육도 잘 받았을 텐데 어찌 길 한복판에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왓 이장님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며 실망과 책망이 섞인 눈으로 턴을 쏘아봤습니다. 턴은 당황하여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악녀의 얼굴에서 순진무구한 소녀의 얼굴로 순식간에 변했죠. 아니에요 이장님. 턴은 그냥 윈 동생이랑 장난치고 있었어요. 윈이 혼자 걸어가길래 외로워 보여서 인사한 것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 윈? 마지막 말은 윈을 향해 이를 악물고 으름장을 놓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윈은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끄덕일 뿐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왓 이장님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무슨 장난이 사람 잡아먹을 듯한 표정이냐. 윈, 너는 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버지가 저녁상 차려놓고 기다리시겠다. 너희 둘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 근처에서 누구 괴롭히는 모습 보이지 마라.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왓 이장님의 말은 턴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연적을 혼내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신이 존경하고 미래의 시아버지가 되길 바랐던 남자에게 저 가난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한 꾸지람까지 들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위는 서둘러 이장님께 인사하고는 반쯤 뛰다시피 달아났습니다. 터는 주먹을 꽉 쥔 채 멀어지는 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고 그녀의 원한은 100배, 1000배로 커져갔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은 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날의 사건은 펜에게 경고 신호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꾸물거리다가는 사랑하는 윈이 저 악녀 턴에게서 안전하지 못할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펜은 단호히 결심하고 향과 초를 담은 쟁반을 들고 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왓 이장님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윈을 사랑합니다. 부모님께서 윈을 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청혼해 주셨으면 합니다. 펜은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들은 이장님의 아내는 씹던 빈낭을 뱉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오, 펜아, 아내를 고르려거든 왜 하필 저 바구니 장수의 딸 윈을 골랐느냐. 가난을 탓하는 건 아니다만 윈의 몸을 보렴. 젓가락처럼 마르고 약해서 사흘이 멀다 하고 알아놓는데 널 제대로 돌볼 힘이나 있겠느냐. 우리 집안에 손주를 낳아줄 수는 있겠어? 정미소 사장 딸 턴이 훨씬 낫지. 그 애는 예쁘고 부유해서 너와 잘 어울린단다. 어머니는 설득하려 했지만 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윈이 가난하고 몸이 작을지언정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윈이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외아들의 단호한 선언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왓 이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아들이 사랑한다는데 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우리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해왔소.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지. 제 행복을 찾겠다는데 부모로서 지지해줘야 하지 않겠소. 건강이야 우리 집에 와서 잘 먹고 보살피면 좋아질 거요. 우리 집은 풍족하지 않소. 그렇지? 이장님의 말은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이장님의 아내는 마음속으로 예비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펜과 윈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아름답게 전통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윈은 이장님의 며느리로서 당당히 시집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녀를 아끼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왓 이장님은 이 며느리를 매우 사랑했는데 그녀가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기 때문입니다. 펜과 윈의 신혼생활은 꿀처럼 달콤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폭풍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그 동네 사람들은 불편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턴이 여전히 큰 찬압을 들고 마치 미인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뻔뻔하게 이장님 댁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식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요. 턴은 우아하게 걸어와 찬압을 탁자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며 또렷하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오늘 턴이 코코넛 밀크를 곁들인 국수를 가져왔어요. 저희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거예요. 코코넛 밀크는 진하고 생선살만 듬뿍 넣었어요. 이 근처 누구처럼 밍밍하고 설거지물 같은 맛이 아니랍니다. 아주버님과 아주머님께서 영양실조에 걸리실까봐 제가 챙겨드려야겠어요. 턴은 마당을 쓸고 있는 윈을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노골적인 비아냥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으로는 윈을 동생이라 불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진한 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상황을 감내할 뿐이었습니다. 어른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못 들은 척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아팠습니다. 이장님의 아내도 난처한 상황에 앉아 있었습니다. 쫓아내자니 체면이 있는 그녀의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고 그냥 두자니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식사 시간의 분위기는 늘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특히 팬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면 턴은 더욱 다정한 이웃인 척하며 팬의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며 팬오빠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믿으시겠어요? 팬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가 만든 작은 그릇의 신맛, 나는 국을 맛있게 먹으며 턴이 가져온 비싸고 좋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팬이 잠시 한눈판 사이 턴이 윈을 쏘아보는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아모랑이의 눈빛이었고 무시당한 원한으로 언젠가 그 먹잇감을 물어뜯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윈이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현기증과 함께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까지 보였죠. 급히 그녀를 부축해 읍내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윈이 이장님 댁에 첫 손주를 안겨주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왓 이장님 부부는 무릎을 탁 치며 기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이장님의 기쁨에 찬 외침이 온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즉시 일꾼들에게 손주 맞이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팬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의 입은 귀에 걸릴 지경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애지중지하며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장님 댁은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악의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윈의 임신 소식은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시장 끝자락 큰 저택에 있는 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팬에게 선물할 제스민 화환을 엮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환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턴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한 언젠가 팬오빠가 저 병약한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봐 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윈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팬오빠를 그녀에게 단단히 묶어두는 황금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턴의 희망의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실망은 가슴을 찢는 원한으로 변했습니다. 턴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고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임신할 수 있다면 유산할 수도 있지. 사악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저 타오르기만 하던 질투의 불길이 이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기세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턴 아가씨. 소문이 맞아요. 윈이 임신 3개월이 넘었대요. 이장님 댁 하인들이 보양식을 잔뜩 사다 나르는 걸 봤어요. 입덧이 아주 심하다더라고요. 정적을 깨고 들려온 사리의 보고는 마치 턴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사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턴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사실이 아닐 거야. 왜 하늘은 항상 전염편만 드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전염보다 못한 게 뭔데? 왜 팬오빠는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집안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값비싼 청자화병은 벽에 부딪혀 박살났고 그것은 마치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턴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사리는 날아오는 물건들을 피해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리며 자신에게 장난을 친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것은 더욱 차갑고 무서운 원한으로 변했습니다. 턴은 창가로 다가가 창틀을 핏줄이 붉어지도록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둠을 꿰뚫고 왓 이장님 댁이 있는 방향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염력으로 그곳에 사람을 해치려는 듯이 말이죠. 네가 임신을 했다면 죽을 수도 있지. 저주하마, 윈. 네 자식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네 뱃속의 아이가 재앙이 되어 네 피와 살을 빨아먹어 죽게 될 거야. 너와 네 자식 모두 비참하게 객사하리라. 부유한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저주는 비명보다 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턴의 일과는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 시주하던 대신 그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은 고추와 소금을 태우며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온갖 욕설이 바람을 타고 매일같이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턴의 마음속 복수의 불길은 너무나 뜨거워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머지않아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턴의 고추와 소금을 태우는 저주는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자 윈의 입덧과 현기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자게 되었습니다. 혈색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젓가락처럼 마르고 기운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윈은 눈에 띄게 살이 오르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피부는 윤기가 돌고 얼굴은 생기가 넘쳐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임산부의 후광이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할수록 더욱 아름다워진 것이죠. 이장님 댁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첫 손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이장님은 며느리를 위해 온갖 귀한 보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중국 약재, 태국 전통약, 최고급 제비집, 커다란 가물치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모범적인 남편 팬은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봤습니다. 논에서 지쳐 돌아와서도 아내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윈, 망고랑 젓갈 소스 먹고 싶어? 아니면 어디 허리 아픈 데 있어? 말만 해. 내가 주물러 줄게. 이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은 참으로 아름답고 부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르기를 등잔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넘쳐 흐르는 이 행복은 머지않아 거대한 불운의 폭풍이 몰아쳐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절은 바뀌어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곡숭마을 논 위에 맑았던 하늘은 이제 거대한 먹구름으로 뒤덮여 어두워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마을 뒤편에 꼭대기가 잘린 야자수는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유난히 으스스했습니다. 새들은 서둘러 둥지로 돌아갔고 개구리와 두꺼비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리는 천둥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왓 이장님의 아름다운 전통 가옥에서 모두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부부는 마루에서 빈랑을 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예비 엄마인 윈은 2층 침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빗방울을 몰고 와 얼굴을 스쳤지만 윈은 몸의 추위보다 마음에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오른쪽 눈꺼풀이 계속 떨리는 것이 불길한 징조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 오빠, 왜 이렇게 안 오지?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윈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펜은 오후부터 논에 물을 보러 나갔는데 아마도 일꾼들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온 들판을 밝혔고 뒤이어 우르르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윈은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죠.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윈은 빗줄기를 뚫고 자신이 기다리는 누군가의 희미한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기 집으로 들어오는 길 끝에 펜의 큰 키의 모습이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윈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녀 인생의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펜 오빠가 비를 맞고 달려오는 것을 보자 윈은 남편이 비에 젖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방구석에 놓여있던 얇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반쯤 걷고 반쯤 뛰다시피 집 앞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높은 마루가 있는 태국의 전통 가옥, 그 계단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특히 비에 젖었을 때는 마치 기름을 칠한 것처럼 미끄러웠죠. 만삭에 가까워 몸이 둔해진 위는 예전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불룩 나온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젖고 미끄러운 나무 계단을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펜 오빠, 잠깐만요. 윈이 우산 가져갈게요. 그녀는 천둥과 비바람 소리에 맞서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돌풍이 세차게 불어와 윈이 펼친 우산을 강타했고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바람은 연약한 여인의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미끄러운 계단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발은 더 이상 충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악! 윈은 비명을 질렀고 극도의 공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윈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 계단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운 나무의 질감과 무거운 몸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의 몸은 마치 폭풍의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3미터 가까운 높이에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죽음의 찰나 윈은 오직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몸으로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윈의 몸은 아래의 단단한 땅바닥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이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윈의 머리는 계단 옆에 쌓여있던 나무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목이 뒤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움직이던 몸은 이제 쏟아지는 빛 속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머리에서 서서히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계단 앞 땅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비극을 하늘과 땅에 고발하는 듯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펜은 숨이 내칠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사나이 펜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펜은 손에 든 우산을 내던지고 진흙탕 속에 미동 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윈! 윈!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외침이 천둥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펜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윈의 머리를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붉은 피가 옷을 더럽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펜이 느낀 것은 싸늘한 냉기와 축 늘어진 몸뿐이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헝겊 인형 같았죠. 윈의 목은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한때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던 아름다운 두 눈은 허공을 향해 열린 채 잔인한 운명을 원망하는 듯 검은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윈! 일어나! 윈! 나를 떠나지 마! 내가 왔어! 내가 여기 있잖아! 펜은 아내의 생명 없는 몸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사나이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려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과 불룩한 배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아기의 태동을 들으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도 아기도 모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들이 매우 꺼리는 죽음, 바로 따이탕클롬, 즉 한 몸에 두 생명이 함께 죽는 행사였습니다. 펜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집 위로 올라가자 왓 이장님 부부가 놀라 달려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시신을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본 이장님의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 내 며느리, 위나, 내 손주야. 그 순간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하고 끔찍했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마치 제때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두 순수한 영혼을 애도하는 하늘의 눈물 같았습니다. 펜은 아내의 시신을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입으로는 그저 윈의 이름만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길한 기운이 가득한 장례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윈의 횡사 소식은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빗속을 뚫고
왓 이장님 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빗소리와 뒤섞인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며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따이탄 끌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옛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죽는 횡사는 매우 흉악한 귀신이 되어 원한이 깊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시신을 집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절로 옮겨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재앙이 닥치고 온 마을에 불행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왓 이장님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장님, 시신을 절로 옮기시오. 집으로 들이면 안 돼요. 귀신을 노하게 하는 일이오. 집안 사람들이 편히 살지 못할 거요. 하지만 그때 펜에게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몸에 손을 대려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내 아내를 데려갈 수 없어. 여긴 윈의 집이야. 윈은 여기 있어야 해. 여기서 장례를 치를 거야. 펜은 차갑게 굳어가는 윈의 시신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미친 사람처럼 번뜩였고 그 모습이 무서워 마을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왓 이장님은 아내가 죽어 슬픔에 잠겨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불쌍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을 겪은 날에 아들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죠. 결국 이장님은 이를 악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옛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만들 하시오. 펜의 뜻대로 합시다. 녀석이 불쌍하니 윈의 시신을 집으로 옮기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고 도울 사람은 와서 같이 옮깁시다. 이장님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어쩔 수 없이 윈의 생명 없는 몸을 집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윈의 시신이 문지방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했던 집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하고 으스스하게 변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쾅쾅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는 영혼의 귀환을 환영하는 듯이 말이죠. 왓 이장님 댁이 통곡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마을의 다른 한편 부유한 유지의 큰 저택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턴아가씨, 턴아가씨, 큰일 났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사리가 소리치며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한 얼굴로 집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루하게 손톱을 다듬고 있던 턴은 휙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사리! 불난 것처럼 왜 이리 소란이야. 아버님 깨시면 혼날 줄 알아.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사리는 헐떡이며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었습니다. 윈이 죽었어요 아가씨. 계단에서 굴러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것도 따이탄 끌놈으로요. 신복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턴은 멈칫했고 손에 들고 있던 손톱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라거나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불러들어온 행운에 대한 경악이었죠. 사악한 미소가 여인의 입가에 서서히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정말 죽었어? 턴은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사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시신이 아직도 이장님 댁 계단 밑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턴은 벌떡 일어나 하늘과 땅이 무색할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꼴 좋다.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드디어 내 눈의 가시가 사라졌어. 이제 펜 오빠는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동료 인간의 죽음이 턴과 같은 악한에게는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리에게 단호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사리, 당장 네 아버지에게 가서 말해. 막걸리 한 항아리 준비해두라고. 윈 장례식이 끝나면 내가 실컷 마실 수 있게 축하 파티를 열 거야. 아,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 맛있는 안주도 준비하라고 해. 내가 무제한으로 쏠 테니. 무섭군요. 사람의 마음이란. 애도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죽음 위에서 잔치를 벌일 생각을 하다니. 그들은 죽은 자를 조롱하는 이런 행위가 흉악한 영혼을 불러들여 자신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왓 이장님 댁의 장례식장 분위기는 더욱 슬프고
으스스해졌습니다. 위내 시신은 깨끗이 닦이고 이장님 댁 며느리의 격에 맞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을 맞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마치 잠든 사람처럼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차례로 와서 애도의 마음으로 시신에 물을 뿌렸습니다. 온 장례식장은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던 팬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아 볼에 대고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달콤했던 지난날을 되뇌며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에 조문객들도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신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 끝난 후 장의사는 윈의 시신을 화려하게 조각된 티크나무관에 안치했습니다. 관은 아름답게 장식된 생화들 가운데 집 중앙에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조문객들이 스님들의 독경을 듣기 위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귀부인 행세를 하는 악녀도 이 장례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거짓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이장님의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위로한 뒤 자연스럽게 시신 앞에 꽃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꽃병을 정리하며 팬에게 달콤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팬 오빠, 물 좀 드세요. 계속 우셔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턴이 걱정돼요. 장례식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4명의 스님이 자리에 앉자 여러 개의 가스 등 불빛이 깜빡이며 집안 구석에 어둠을 몰아냈지만 오히려 사물들의 그림자를 길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구살라탐마, 구살라탐마.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나무집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귀뚜라미 소리와 창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향과 촛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싸늘한 향기를 풍기는 투베로즈 꽃향기와 섞여 분위기는 사람을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스님들의 독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독경은 밤의 정적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조문객들은 두 손을 모으고 침울한 마음으로 독경을 듣다가 졸음에 겨워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단 위쪽에 티크나무 대들보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이 새까만 절의 큰 고양이 아이 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집안에 들어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눈은 호박색으로 빛나며 가스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마치 영혼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의 눈 같았죠. 고양이는 살금살금 걸어와 윈의 관 바로 위 대들보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꼼짝 않고 쳐다보는 그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눈 깜짝할 사이에 야옹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검은 형체가 대들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바닥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윈의 관을 뛰어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몸이 스님들 앞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그 등은 관 앞에 놓여있던 큰 향로를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쾅! 밀새 향로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불붙은 향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얀 향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독경을 하던 4명의 스님들은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진 원흉인 검은 고양이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으스스했던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에 있던 노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두 손을 모으고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검은 고양이가 관을 넘었어. 큰일 났네. 재앙이야. 옛사람들은 검은 고양이가 누구의 관을 넘으면 그 시신이 매우 흉악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이 일어나 앉거나 영혼이 난폭해져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말이죠. 시신이 되살아난다는 믿음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의사는 서둘러 달려와 향로를 정리하고 다시 향을 피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윈의 영혼에게 노여워하지 말고 일어나 자손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아이담의 행동은 이 따이탄 끌놈 귀신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정확한 예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동이 지나간 후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스님들이 독경을 마치고 절로 돌아간 후에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무리를 지어 심각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맛없는 죽을 먹으니 속이 더부룩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관을 넘은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 과장되어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보셨어요? 아이담이 관을 넘을 때 등잔불이 꺼질 뻔한 거. 정말이에요. 오늘 밤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윈 귀신이 엄청 흉악할 거야. 따이탄 끌놈에다 고양이까지 넘었으니 악귀의 조건을 다 갖췄네. 이런 속삭임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턴과 사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리는 닭, 삶은 것처럼 얼굴이 하얘져서 주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그냥 돌아가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져요. 소름이 돋아서 못 있겠어요. 턴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입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강한 척했습니다. 어휴, 사리, 겁쟁이 같으니 그냥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뭘 그리 무서워해. 귀신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이야. 일어나서 뭘 어쩌겠어. 팬오빠 일 도와주면서 우리 진심을 보여줘야지. 턴은 자신을 위로하려 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두 턴과 고인 사이의 악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윈 귀신이 정말 나타난다면 첫 번째 목표는 누가 될지 말입니다. 살아생전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초저녁에 세차게 내리던 비는 잦아들어 이슬비가 되었고 차가운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던 턴과 사리는 몸을 씻기 위해 집 뒤편의 빨래터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을 담은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전통 가옥 뒤편 분위기는 참으로 으스스했습니다. 집 위에 불빛이 닿지 않아 사리가 들고 온 작은 등불에 희미한 불빛만이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바나나 나무와 대나무 숲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마치 손짓하는 악마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빨리 좀 해, 사리. 뭘 그리 떨고 있어. 추워 죽겠네. 턴이 재촉하며 서둘러 바가지로 항아리에 물을 퍼서 몸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의 차가움은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에 비하면 말이죠. 마치 큰 얼음덩이가 목덜미에 닿는 것 같았고 축축하고 퀴퀴한 숨결이 귓가에 느껴졌습니다. 턴의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곳에 자신과 사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턴은 마른 침을 삼키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턴은 숨이 땄을 뻔했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윈의 형체가 빗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물과 진흙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창백했고 검고 긴 머리카락은 젖어서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두 눈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있었고 빛발선 눈으로 턴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원한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창백하고 푸르죽죽한 윈의 입술이 서서히 움직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턴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말이죠. 귀신이다. 윈, 귀신이다. 살려주세요. 애절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온 들판에 울려 퍼졌고 마루 밑에서 잠자던 개들이 놀라 깨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살려줘. 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졸고 있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혼란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살인은 놀라서 등불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불이 꺼졌고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살기 위해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며 얼굴을 또 썼지만 아픔도 체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오직 윈의 원한 서린 눈빛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집 위로 올라오자마자 터는 왓 이장님의 발을 꽉 붙잡았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얼굴은 닭 삶은 것처럼 하얘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이 이장님, 귀신. 윈이 계단 밑에 서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싫어요. 집에 갈래요. 턴의 소란에 밤샘 조문을 하던 조문객들은 모두 소름이 돋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왓 이장님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턴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사리에게 당장 옷을 가방에 챙기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리, 걔가 와서 목을 조르기 전에 빨리 안 해? 사리도 허둥지둥 물건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턴은 양갓집 교수의 체면을 잃을까봐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이장님께 인사하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이장님, 제가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요. 빗물 때문인가 봐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더 있다가는 다른 분들께 폐만 끼칠 것 같아요. 입으로는 아프다고 했지만 눈은 불안하게 좌우를 살폈습니다. 왓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 아가씨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꾀병을 부리는 것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힘들면 가서 쉬거라. 애들 시켜서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턴은 소리치며 거절했습니다. 사리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뜰이 아닌 다른 쪽 계단으로 서둘러 달려 내려갔습니다. 닌자처럼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윈의 원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두 사람은 신발 한 짝씩을 잃어버린 채 흠뻑 젖고 떨리는 몸으로 인적이 드문 야자수 밭 끝에 외따로 서 있는 사리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은 낡고 허름한 낮은 마루의 오두막으로 벽은 구멍이 숭숭 뚫린 대나무 엮음으로 만들어져 바람이 그대로 통과해 견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두 아가씨에게 이곳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집에 기어 올라오자마자 사리는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문하신 막걸리 좀 빨리 가져오세요. 혼이 다 빠져나갔어요. 사리의 아버지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술기운에 풀린 눈을 한 중년 남자로 이미 검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잘 익은 막걸리가 담긴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시큼달콤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서둘러 찌그러진 양철잔에 하얗고 탁한 술을 따라 두 아가씨에게 건넸습니다. 자, 턴 아가씨, 드세요. 이거 한 잔이면 귀신이고 뭐고 다 잊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턴은 지체 없이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알코올의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손끝까지 닿았고 빗물의 차가움과 두려움을 희석시켜 주었습니다. 두 잔, 세 잔 연달아 마시자 조금 전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에 사라졌던 만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턴은 술잔을 대나무 바닥에 콱 내려놓고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보네. 무슨 귀신이 진짜 있겠어. 바람에 바나나 잎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고 내가 놀랐나 봐. 위는 죽었어. 무덤을 지키는 귀신이 됐지. 나 같은 사람한테 뭘 어쩌겠어. 나 같은 사람은 복도 많고 부적도 많아서 보호받는다고. 그녀는 조금 전에 비겁함을 감추려는 듯 큰 소리로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실수록 입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봐, 영감. 내일 소주 좀 더 사와. 내가 무제한으로 쏠 테니 저 재수없는 년이 객사한 걸 축하하자고. 정말 통쾌해. 사리도 술기운에 합세하여 죽은 자의 영혼을 욕하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 꽁지 빠지게 도망쳤던 공포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깜빡이는 등불 아래, 술자리는 흥겹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들판을 울리는 조롱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마루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흉악한 영혼의 귀에 들어가 복수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뭘 무서워해. 임신한 귀신 하나 가지고. 사리 아버지가 천둥 소리에 맞서 소리쳤습니다. 한 손에는 술잔을, 다른 손으로는 자신이 배운 주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야매 무당으로 낡고 찢어진 책에서 어설프게 주술을 배웠지만 술만 마시면 신이 내렸습니다. 턴아가씨,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스승님께 배운 영혼을 봉인하는 주술이 있는데 아주 영험하거든. 만약 윈근연이 감히 여기에 나타나면 내가 주술로 꽁꽁 묶어서 항아리에 담아 절 뒤 연못에 던져버릴 거야. 다시는 환생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사리 아버지는 말하며 무당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풀린 눈으로 마루 밖 어둠을 훑어보며 도전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디 한번 나타나봐라. 내가 당장 네 뱃속에 물소가죽 부적을 박아주마. 술에 취한 턴과 사리도 덩달아 흥이 올라 영감의 용맹함에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혼쭐을 내줘요. 누가 위인지 똑똑히 알려주라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답게 있어야지. 산 사람 앞에 나타나서 겁을 주면 안 되지. 턴이 부축이며 술잔을 다시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술자리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자리 한가운데 놓여있던 등불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질 듯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세차게 불던 돌풍은 마치 누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대나무집을 뒤덮었고 술이 깨기 시작한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나를 정말로 물에 던져버리고 싶어 아저씨? 차갑고 희미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사리 아버지 등 뒤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리 아버지는 굳은 목을 천천히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목이 나무 인형처럼 뻣뻣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불과 한 뼘 거리에 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불어터져 종이처럼 하얗게 된 얼굴이었죠. 양쪽 콧구멍에는 장례식 절차에 따라 흰 솜이 박혀 있었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와 푸르죽죽한 입술 위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생기 넘치던 두 눈은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원한의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와 시신 방부제 냄새가 섞여 술자리에 사람들의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턴과 사리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는 몸이 굳어 입을 벌린 채 숨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잠시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죠. 윈은 부러진 목을 부자연스럽게 기울여 한 사람씩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하더니 어디 갔어? 주술은 날 항아리에 담아 물에 던져버린다며? 내가 잡으러 와줬잖아. 그 싸늘한 목소리는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사리 아버지는 이제 닭 삶은 것처럼 얼굴이 하얘지고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옆에 놓여있던 칼이나 부적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이토록 나를 원망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고 내 아이를 저주했지. 오늘 내가 갚아주마.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윈은 엄청난 힘으로 손을 휘둘러 자리 한가운데 있던 큰 막걸리 항아리를 날려버렸습니다. 항아리는 반대편 벽에 부딪혔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얗고 탁한 술이 대나무 바닥에 쏟아졌고 정신이 나간 세 사람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술 기운에서 비롯된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사형 집행인에게서 도망치려는 야생동물의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술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턴, 사리, 그리고 사리 아버지는 서로 뒤엉켜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물건들이 넘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취기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사리 아버지는 허둥지둥 도망치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의 발이 자리 한가운데 있던 등불을 찾고 등불은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등불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닥에 깔린 마른 집과 대나무 돗자리에 닿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이미 바닥에 흥건했던 막걸리와 섞였습니다. 휙! 악마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기름과 막걸리 자국을 따라 뱀처럼 빠르게 번져나가 불이 붙기 쉬운 대나무집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검은 연기가 천장으로 치솟아 코와 눈을 찔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살려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뜨거움에 대나무가 터지는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의 세 사람은 겨우 불길을 뚫고 아수라장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옷과 머리카락이 불에 그슬렸고 기침을 하며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채로 간신히 계단을 내려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세 사람은 헐떡이며 눈앞에서 지옥불에 삼켜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색 불길이 밤의 어둠과 대조를 이루며 온 들판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터는 맹세코 만삭의 여인이 불길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텅 비었지만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연기와 함께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야매 무당의 집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것을 조롱한 결과입니다. 원한은 되돌아와 자신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야매 무당의 집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 윈의 원혼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이 흉흉해지자 마을 노인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화장해야 한다고 시신을 더 두었다가는 온 마을이 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화장식 전날 밤 펜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관을 지키겠다며 마루 밑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았죠. 며칠 밤낮으로 운 탓에 지쳐있던 펜은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는 갑자기 은은한 오렌지 제스민 향기를 맡았습니다. 윈이 살아생전 몸에 바르던 향기였죠. 펜이 눈을 뜨자 가장 아름다운 환영이 보였습니다. 윈이 그의 발치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굴이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한창 사랑에 빠졌던 시절처럼 말이죠. 윈은 천천히 다가와 펜 옆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감촉이 너무나 현실 같아서 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펜 오빠, 저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오빠를 돌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빠는 굳건해야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세요. 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펜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잡았습니다. 윈, 가지마.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빠.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나중에 오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턴만큼은 아내로 맞이하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저주하고 우리 아이를 저주했어요. 만약 오빠가 그 여자를 받아들인다면 저는 환생하지 않고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을 거예요. 윈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하고 강렬해서 펜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윈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빠. 항상 사랑해요. 윈은 펜의 무릎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고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펜은 깜짝 놀라 깨어났고 자신이 마루 밑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유언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윈의 화장식은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미련을 버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후로 펜은 유언에 따라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턴에게는 다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턴과 사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환영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로써 곡숭마을의 사랑과 원한의 전설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검은 고양이가 관을 넘다 전설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죽은 자의 원한보다 질투로 가득 찬 산자의 마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이 저지른 업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은 장례식장에서 검은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무서운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